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11월 둘째 주 첫 번째 청약 종목이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캡스톤은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요.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이 회사를 키워나갈 때 창업 초기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투자 시기를 시리즈로 구분을 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보통은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 투자하는 펀드가 벤처 캐피탈입니다. 캡스톤은 이런 펀드를 운영하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상장하거나 지분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보통 벤처 캐피탈은 5억 원까지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이상 금액을 투자를 한다면 그런 펀드는 사모펀드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은 운영 자산 규모가 국내 32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도 국내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적은 회사들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보면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상반기 영업수익은 34억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9억 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하고 있던 펀드들이 엑시트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하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부터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953대 1이었고요. 기관 참여 수는 1453개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수요 예측 흥행 기준을 기관 참여 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800개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캡스톤은 수요 예측이 저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흥행했다고 보기도 힘든 약간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의무합약 비율이 0.2%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은 장기간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의무합약은 수량 기준으로 0.2%, 건수 기준으로는 0.3%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 의무합약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는 4,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이 3,600원이었는데 11% 초과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4,000원 이상으로 신청 들어온 비율이 9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무리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수요 예측이 아주 흥행하지 못한 종목이 이렇게 공모가를 초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약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유사 기업으로 벤처 캐피탈 3개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산해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린드먼 아시아는 25.9배였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7.6배, 컴퍼니 K는 PER이 17.2배입니다. 유사 기업들의 밸류가 제각각인데요. 캡스톤은 공모가 4,000원 기준으로 PER 28.4배로 상장합니다. 일단 유사 기업들보다 캡스톤 밸류가 더 높은 상태로 상장하는 게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이고요. 그나마 시가총액을 보면 유사 기업들 시가총액이 600억 원대에서 700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캡스톤은 500억 원대로 상장하니까 유사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맞춰진다면 그래도 공모가 대비 20-30%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있지도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여하튼 이 종목은 시가총액 사이즈가 작게 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깜짝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할 텐데요. 캡스톤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고 단독 청약합니다. 그리고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날 단독 상장할 것 같으니까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캡스톤은 이번 IPO에서 약 160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40만 주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3,3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2,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증거금 2만 원이 필요하고요. NH투자증권 청약 수수료도 2,000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455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34% 정도가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182억 원이기 때문에
유통금액으로 보면 부담스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95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공모주주 물량보다는 약 2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그냥 기타 기존 주주로 전부 묶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또한 이 주주들이 얼마의 주식을 취득했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공모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을 텐데 얼마나 낮은 가격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일에 스톡옵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이 약 20만 주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물량 중에 임원이 보유한 물량이 있는데 임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의무 확약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임원과 직원이 보유한 물량을 정확하게 구분해 두지 않아서 직원이 보유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행사 가격이 560원이니까 직원들 대부분은 상장일에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스톡옵션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남아있는데요. 전환사채는 상장일에 보통주로 전환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매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전환사채가 있었던 유진테크놀로지 그리고 필에너지 흐름을 보면 상장일에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번 캡스톤은 그나마 보통주 전환 가격이 3,200원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은 전환사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장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유튜바이오가 상장일에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가벼워야 상장일 주가 흐름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10월 이후로 상장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로 상장한 종목이 유튜바이오 그리고 SLS 바이오가 있었는데요. SLS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537억 원으로 작은 종목이었지만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므로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분명 매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장일에 급등이 나오는 것은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장하는 날에 그분들이 들어오느냐 오지 않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캡스톤은 의무 확약 비율이 0.2%로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5월 이후로 상장한 종목 중에서 의무 확약 비율이 2% 미만으로 신청 들어온 종목이 S바이오 메딕스부터 넥스트힐까지 총 6종목이 있었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4종목은 수익, 2종목은 손실이었는데요. 수익을 준 종목들도 시초가가 30% 이상 떠서 출발한 종목은 없었거든요. 물론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 오픈롤 같은 종목들은 210%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시초가 기준으로만 보면 의무 확약 비율이 낮은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출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스톤은 공모 단가가 4,000원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번 청약에 10만 계좌 정도가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균등 배정으로 2주 예상하는데요. 공모 단가가 낮은 종목들이 청약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도 청약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균등 청약만 했을 때 NH투자증권에게 수수료만 기부하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청약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캡스톤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에다가 단독 상장하고 환불기간이 이틀이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청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한번 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캡스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저녁에는 소닉스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